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조금 하락했다고 언론과 투기꾼들이 부동산을 다시 띄우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집값이 2배, 3배 오른 건 생각 안 하고 찔끔 떨어졌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대출을 받고 전세를 끼고 남의 돈으로 투기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이런 투기 공화국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끝장을 내야 합니다. 아무튼 지금 그 투기 중심지였던 노도강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은 상승하고 있는데 노도강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서울은 상승하고 있는지 노도강은 하락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최근 일주일 사이에 국내 해외 기관들에서 우리나라 PF가 위험하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을 막기 전인 그 단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해외 기관들이 어떻게 경고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도강을 조금 살펴보면은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30%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상승 거래된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거의 가뭄에 콩나듯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거래된 것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하락 거래고 상승 거래된 것들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KB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반등 없이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폭이 최근에는 조금씩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영끌족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강남은 괜찮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는 하락과 상승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상승을 해도 0.001 이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의 상승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전체를 보면은 그렇게 하락폭은 크지 않는데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살펴보면은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2차 하락, 이게 시작되기 전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2차 하락이 시작될 건데 경매와 공매가 앞으로 무더기로 쏟아질 것입니다. 그동안 경매는 어떤 전세 사기 물량들, 갭 투자한 물량들, 경매로 나왔다면은 앞으로 나오는 경매들은 저축은행 그리고 새마을금고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대규모 물량들이 한 번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게 2차 하락을 이끌 것인데 정부에서 PF들 3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해서 6개월 이상 연체가 됐으면은 그냥 경매나 공매로 넘겨버려라. 지금 이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연체를 하면은 그걸 연장을 해주고 이자를 대신 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연체가 됐어? 그러면 바로 경매로 넘겨버리겠다. 이제 그 말입니다. 총선도 끝나고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구조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경매 공매 물량들은 어떨까요? 한 번에 왕창 쏟아집니다. 전세 사기, 갭 투기꾼들 이런 거는 한 건 한 건씩 이렇게 쏟아지는 거라면은 여기에서는 단지가 쏟아지거나 아니면은 토지 전체가 한 번에 쏟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정상화로 가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구조 조정을 하잖아요. 그동안 안 하다가 물론 총선 끝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기관들 여기서 우리나라 부동산 PF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안 하면은 너희들 곧 신용등급 강등 맞을 각오를 해라.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블룸버그에서도 지지난주에 우리나라 부동산 PF 110조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얼마 안 돼서 지금 5월 6일 날 우리나라 부동산 PF 위험하다. 콕 집어서 증권사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내용에서 보면은 증권사들이 PF 대출을 쪼개가지고 다른 데다 팔았기 때문에 증권사도 위험하지만 투자한 기관들, 그런 사람들도 전부 같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말이 어려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돈을 빌려주고 그걸 또 쪼개서 다른 사람들한테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기가 커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PF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그거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부동산 PF를 쪼개서 여기저기다 던져놨기 때문에 PF에서 위험이 터진다면은 쪼개놨던 위험들 거기서 다 같이 터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블룸버그에서 증권사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 KPMG라는 회계법인에서 여기도 굉장히 권위 있는 곳인데 여기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PF가 위험한데 이게 200조나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신용평가사에서는 4개 저축은행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죠. 부동산 PF가 자기 자본 대비 200%가 넘어가는 그런 곳들이 신용등급 전망 하락을 맞았습니다.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PF가 자기 자본 대비 260%, 240% 이런 식으로 되니까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신용평가사 여기서도 지금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PF 대출도 위험한데 저축은행들의 가계대출도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 받은 사람들, 한국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하고 있는 기업들 여기를 살펴보면은 신용등급 하위 20%의 사람들이 전체 대출의 5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갚는 게 어려울 것이다.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 모기지론, 자영업자들한테 아파트 담보로 대출해 준 것들 여기도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15.2%나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죠.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돈을 못 갚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축은행도 같이 위험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블룸버그, 회계법인, 신용평가사들 전부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구조조정을 안 하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부동산 2차 정상화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하락폭이 얼마나 될지, 얼마나 지속될지는 그거는 시간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서울은 상승하고 노도강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도강 하락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서울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이 상승하고 있지 않다. 그걸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끝에 부분이 다시 조금 내려가고 있죠. 2차 하락의 징조가 보이고 있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다? 네, 바로 기관들에서 쏟아지는 경매 공매 물량들이 쏟아지게 되면은 2차 하락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그것도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3개월 한 번씩 검사를 해서 경매로 넘겨버려라.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한 단지가 나오거나 통째로 나오겠죠. 그만큼 파급력이 훨씬 클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관들, 우리나라의 PF 위험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익명으로 후원해 주시고 응원합니다.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방송이 잘 유지될 수 있게 후원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